안녕하세요. 수능만점훈련소 원장입니다. 자, 3월 더프. 사실은 어제 올리고 싶었는데 배송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좀 준비하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아마 편집하고 올라가면 저녁쯤에 업로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이번 시험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은 일단 공통은 되게 까다롭게도 나오고 킬러 문제 같은 거, 그리고 되게 잘 낸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뭐 15번, 22번 이런 거. 22번도 지수로그 함수가 이제 되게 고1 대로 고였고 작년 수능에서 확대 축소까지 냈는데 또 확대 축소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되게 잘 내가지고, 이거는 뭐 이따가 제 풀이 보셔도 알겠지만 아 진짜 더프에서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21번은 가벼운 수투 문제였는데 또 15번에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가 조건 자체 해석을 되게 좀 까다롭게 내가지고, 이거는 참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국어가 약한 학생들은 되게 헤맸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10번 뭐 등비중앙 쓰는 건데 조금 까다롭게 내가지고 당황할 수 있었고, 도형은 또 12번에 나오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13번은 뭐 늘 나오는 그 적분 넓이 문제였고, 14번 정도가 이제 귀납적 정의 들어가면서 얘는 뭐 그냥 적절히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잘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갔을 때 확통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잘 낸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확통에서 항상 킬러 문제가 경우의 수 단원에 있다 보니까 또 이번 3월 덕분은 이제 산모범위랑 똑같이 경우의 수에 한정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지엽적인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적당히 어렵게 잘 낸 것 같아요. 30번 원순열 문제도 그랬고 28번에 이 숫자 배치하는 것도 진짜 실수 유발하기 딱 좋게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적으로 넘어가면은 미적은 솔직히 말해서 30번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왜냐면 미적은 반대로 시험 범위가 어려운 부분이 보통 미분 쪽이니까, 그래프 쪽. 근데 그 부분이 빠지고 오로지 극한하고 급수 쪽에서만 내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되게 잘 낸 문제 같고 29번 그냥 좀 지저분한 문제 정도였다. 그래서 총평을 좀 하자면은 이번 시험 그냥 뭐 물론 2월에 더프 비스무리한 시험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정식 더프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되게 오랜만에 본 전 과목 모의고사였을 건데 좀 적응하는 느낌으로 생각하고요. 뭐 너무 어려웠다까지는 아니지만 체감 난이도는 꽤 빡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내가 너무 부족해서다? 물론 맞죠. 아직 초반이니까. 부족한 것도 맞는데 그걸로 괜히 멘탈 나가지 말고요. 오답만 착실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 그러면은 해설 시작해 볼게요. 공통 8번입니다. 일반적인 로그 부등식인데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무조건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진수 조건 체크다. 그래서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체크를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첫 번째 로그의 진수는 x 빼기 2니까 그게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 로그는 x제곱 빼기 8x 플러스 28. 이게 바로 진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뭘 확인한다? 판별식 체크해요, 판별식. 그러면 이거 짝수 판별식으로 체크해 보면은 절반의 제곱에서 빼니까 허수가 나왔죠. 허수라는 건 얘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이 이차함수는 언제나 0보다 크다란 얘기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그냥 절대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부등식이니까 뭐예요? 이거의 해는 딴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실수다. 결론. 그럼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모든 실수니까. 따라서 요게 바로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딱 보니까 3분의 1, 9분의 1이면은 왼쪽 거를 내가 강제로 9분의 1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여기서 내가 이쪽에 제곱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 진수 쪽에도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뒤쪽은 그대로 9분의 1에 이렇게 되는 상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로그 9분의 1만큼을 없애줄 건데 이 9분의 1이 1보다 작은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부등호가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해서 식을 한번 써주면요. x제곱 지워지고 얘 보내니까 4x 됐고 4는 반대로 보내면 24. 따라서 x는 6보다죠.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진수 조건에서 얻은 범위랑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가 아니고 공통 범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최종적인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모든 정수 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수는 3, 4, 5, 6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진수 조건 안 잡았으면 1과 2까지 답으로 포함시키면서 틀릴 수도 있었겠죠. 그럼 얘는 싸그리 다 더하면은 18이 답이 되니까 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공통 9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기 적은 이 분수 함수 꼬릴 때 불연속 포인트 이것만 제대로 잡아두면 돼요. 별거 아닌 개념 이거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예시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일부러 딱 밑에가 인수분해가 잘 되는 걸로 갖고 왔거든요. 밑에 거 인수분해 하면은 딱 깔끔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는 지워져서 그럼 결국에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x는 3밖에 없구나. 따라서 이 함수는 x는 3에서만 불연속이구나. 아니에요. 그쵸? 왜 아니죠? 이거 결과적으로 약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해준 분수함수가 요거죠. 그럼 처음에 제시해준 분수함수에서 그때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거는 무조건 결국에 이거죠.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는 x가 2일 때랑 3일 때잖아요. 이 두 군데에서 싹 다 불연속이에요. 왜냐? 애초에 분수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는 거는 애초에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즉 x는 2랑 3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를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실제로 원래 약분해서 그려지면 이런 분수함수가 그려져요. 그럼 얘는 뭐 고1 때 배웠겠지만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함수인데 이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야. x의 정의역이 2랑 3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3은 점근선이라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2라는 지점도 빵꾸가 뚫려 있는 그래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2에서도 불연속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저는 지워 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위에 이런 x 같은 거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결국에 이 분수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이냐라고만 준 건데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보면은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랑 x가 3일 때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두 군데서 불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는 a에서만 불연속이래요. 뭔 말이에요? 둘이 같구나. 둘이 같다는 얘기구나. 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랑 같은데 걔네가 a로 같다는 얘기구나. 까지도 된다. 따라서 a가 3이라는 거 바로 나오고 그럼 여기도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b가 3과 같아서 b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러면 끝났다. fx라고 하는 게 ax 플러스 b라는 게 a가 현재 3이고 b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f 마3의 값만 구하면 된다. 그럼 여기다가 마3과 마3 대입해서 그냥 값 구하고 끝냅시다.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9 빼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없어졌고 이렇게 되면서 36분의 1. 뭐 잘못했다. 그쵸. 여기가 x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마3 들어가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또 살아있죠.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는 하나 결론적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얘는 약분됐고 답은 요게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자, 일단 공비는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SN 주어졌고 결국에 준 거는 되게 단순하죠. 얘네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등비 중앙을 써야 된다. 따라서 가운데 거 제곱 하면 요거고 그 다음에 그게 양 옆에 거의 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워지면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인 게 자, 얘네는 그냥 뭐 AR 제곱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끼리 더했으니까 이 안에서 일단 AR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이 되고 그것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A제곱, R제곱, 1 플러스 R의 제곱까지 되겠죠. 이게 좌변인데 문제는 요 우변이거든요. 우변을 하려고 하니까 얘는 결국 SN의 합공식인 이거를 써야 되잖아요. R 빼기 1분의 요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S2를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S4를 쓰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 여기서 이거를 푸는 건 좀 아니겠다 싶어서 조금 다르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 등비중앙 안 쓰고 어차피 얘네가 이 순서대로 또 새로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네의 공비가 또 뭔가가 있겠죠. 그냥 그 공비를 우리가 K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마침 이거랑 이거에 둘 다 5라는 수가 있으니까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거를 좀 봤거든요. 이 K라고 하는 공비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공비 하나를 곱했더니 그 다음 거 항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아까 쓴 대로 AR과 AR 제곱으로 써가지고 AR로 묶어서 1 플러스 R로 썼어요. 그 다음에 얘를 굳이 합공식 안 쓰고 이렇게 4개 항의 합으로 본 다음에 어차피 이게 그럼 결국에 이렇게 4개 항의 합인 거잖아요. 여기서 중간에 2개씩을 나눠가지고 얘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죠. 그 다음에 얘네는 또 AR 제곱으로 묶으면 또 1 플러스 R이죠. 그럼 이 우변은 다시 얘네로 묶이고 어차피 A까지도 묶이니까 A에 1 플러스 R 싹 다 묶이면은 앞에는 전부 다 묶였으니까 1만 남고 뒤에는 얘만 남으니까 R 제곱 남는 거죠. 그럼 여기 양변에서 A 지울 수 있고 1 플러스 R도 지울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좌변에는 R 곱하기 K만 남은 거고 우변에는 요것만 남은 거라서 지금 K라고 하는 공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우리가 요렇게 두 번째, 세 번째만 쓴 거니까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한 번 더 써봅시다. S2라는 거는 A 더하기 AR이잖아요. A1 더하기 A2.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봤듯이 이미 이렇게 된 상태인데 또 여기서 K를 곱했더니 이게 된다는 또 관계식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 다시 1 플러스 R로 묶고 K 자리에다가 이제 얘를 넣어버리면 R분의 1 플러스 R 제곱 되면서 이렇게 되면 또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A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A도 싹 다 날라갔으니까 이거는 R만 넘기면은 5R 제곱이 되면서 4R 제곱이 1이구나. R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원래는 풀마 2분의 1인데 공비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R은 2분의 1이구나 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합공식 썼을 때 너무 복잡해 보이는 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런 거 인수분해하고 뭐 하면은 어떻게든 비슷한 거 나올 수 있지만 뭐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R 같은 거 지워질 수 있겠죠. 근데 얘 인수분했을 때가 그냥 R 빼기 1만 나올 뿐이고 뭐 이거 고1 때 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또 어차피 복잡한 애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도 똑같이 센스 부리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그치만 이제 이거를 등비중앙으로 접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A는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미 아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부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S8이라고 하는 거는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하고 1 빼기 공비 8제곱이니까 여기서 그럼 2분의 1에다가 얘는 25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2A로 쓸 수 있고 그게 51이다. 자, 이거 계산하면 256분의 255가 되니까 여기서 얘네가 마침 딱 5배 관계죠. 그럼 나머지 싹 다 넘기면 A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지워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5분의 128로 나오게 될 거다. 따라서 답은 여기 있네요. 1번이 됩니다. 공통식 1번입니다. 자, 일단은 0초일 때 원점 출발한다고 했죠. 즉 0초에서의 위치가 0이다. 하나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함수가 나왔는데 그 속도함수에 절대값을 했더니 요런 2차 함수래요. 근데 요 2차 함수는 그냥 별게 아니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생긴 그냥 2차 함수죠. 이렇게 생긴 함수란 말이에요. 어차피 t축이기 때문에 양수쪽만 그릴게요. 그러면은 얘가 2를 기점으로 한 이렇게 접하는 함수인데 실제로 이 vt라고 하는 함수는 풀마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당연하긴 하지만 문제에서 괄호에서 한 번 더 정확히 알려줬어요. 어차피 속도함수라는 거는 개념상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얘가 풀마니까 마이너스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6의 t 빼기 2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의 t 빼기 2의 제곱인데 결국에 속도함수 vt는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도 되죠.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환승해도 되죠. 그냥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환승해도 되는 거죠. 결국 총 4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건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소리다? 이 속도 함수의 부호가 무조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안 돼. 얘도 계속 마이너스니까 안 돼. 그럼 가능한 건 이렇게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꺾이는 이 1번 케이스 아니면은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꺾이는 요 2번 케이스 둘 중에 하나다.
까지 잡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풀기 전에. 알았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기억 바로 맞다는 거 되죠. 1번이든 2번이든 2초에서 바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4초에서 원점을 지난다 그랬는데 아직 요 1번인지 2번인지 모르는 상태로 니은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참수 자체가 2를 대칭축으로 하는 함수죠.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1번 함수라고 가정하고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 여기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4초 이 넓이랑 똑같다는 거 지금 받아들여지시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돼가지고 어차피 대칭으로 얘랑 얘 넓이 같은 거 되죠. 그 다음에 뒤집혔을 때는 또 이것까지도 싹 다 같겠죠. 이 네 가지가. 그 중에서 지금 4초일 때 원점을 지난다. 위치를 물어봤는데 4초에서의 위치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는 0초에서의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속도 적분한 것만큼 더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1번 그래프를 타고 갔어. 그러면은 0초부터 4초까지의 넓이가 어떻게 돼? 정적분 값이 0으로 날아가죠. 근데 2번 그래프를 타고 가도 어때요?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넓이, 플러스 넓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거 0이 되는 거 똑같죠. 그리고 0초에서의 위치는 문제에서 줬죠, 0이라고. 따라서 4초에서의 위치도 0 더하기 0으로 그냥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맞다라는 거고 디귿. 자, 뭐 위치를 xt라고 할 때 이미 저는 xt를 쓰고 있었죠. 아무튼 5초에서의 위치가 무조건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 5초에서의 위치 똑같이 갈 거예요. 0초에서의 위치에다가 0부터 5까지 속도 함수 적분할 건데 어차피 얘는 0으로 날아갔고 이번에는 생각해보자고. 이번에는. 자, 만약에 요 2번 케이스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여기가 2고 4까지는 정확히 상쇄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5라면 이쪽 넓이가 얘보단 클 거 아니야. 그럼 얘 양수죠. 따라서 x5는 0보다 작지 않겠죠. 2번 케이스 탈락이라는 거죠. 1번 케이스 어때? 반대라는 거 느껴지죠. 이 위쪽 넓이보다 아래쪽 넓이가 더 크니까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아 이건 오케이다. 그럼 디귿에서는 이거를 지금 1번 케이스의 넓이로 한정시켜서 보자 라고 지금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이때 3초에서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또 뭐 하면 돼요? 똑같이 가죠. 0초에서의 넓이에다가 0부터 3까지 속도 함수 적분을 하는데 어차피 얘는 또 0이고 0부터 2까지는 뭐를 적분하는 거예요? 요 놈을 적분하는 거고 2부터 3까지는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얘를 적분하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이 넓이 빼기 이 넓이를 할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조금 굳이 함수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도 돼? 그냥 뒤집어서 어차피 이 넓이랑 이 넓이 똑같은 거 아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2까지는 그냥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똑같은 함수를 정적분하되 그 2부터 3까지는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쨌거나 둘 다 적분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바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적분하면은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쓰고 얘도 똑같은 함수니까 얘는 2부터 3까지 하고 그랬을 때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다소 쉬워진다.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마이의 세제곱이라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16이 되고 그거를 빼는 거니까 오히려 플러스 16 빼기 하고 나서 3 대입하면은 그냥 2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그럼 2가 되는 거고 2 대입하면 또 빵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4가 되고 이 3초에서의 위치가 14인데 디귿에서 딱 14라고 했으니까 기니 D 다 맞게 된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이거 12번에 도형이 배치된 만큼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어요, 사실. 별 하나도 주기 아까운 정도긴 한데 자, 보면은 준 정보는 두 가지예요. 여기 AC의 길이 2라고 줬는데 여기 내분점이 보이죠? 1대 4 때문에 여기 바로 8로도 잡을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 C2라고 하는 원이 바로 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거든요. 그러면 원에서 지름 떴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딱 그어서 직각 만들어야죠. 이건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이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또 이 세타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와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코사인 값이 뭐예요? 8분의 BD잖아. 그래서 8분의 BD라고 하는 게 4분의 루트 15니까 여기서 BD의 길이가 2 루트 15로 딱 떠버린다.
그럼 뭐 이건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8의 제곱인 64에서 2루트 15의 제곱인 60을 빼버리면 4니까 이쪽이 또 2가 되겠죠.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또 이등변인 걸 이용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문제가 너무 쉬운 게 그냥 C1의 반지름 길이잖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럼 C1의 내접한 삼각형은 여기 요렇게 있잖아요. A, B, D. 거기서 똑같이 세타도 존재하죠.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한번 쓰자고. 왜? 여기 길이 전체 길이 10으로 알고 있죠. 이쪽 길이 2루트 15 나왔죠. 얘만 모르잖아. 그러면은 딱 마주보는 거 세타 있으니까 그 AD의 제곱 X라고 했을 때 그거는 10의 제곱 2루트 15의 제곱 빼기 2, 10, 2루트 15 코사인 세타 하면 끝이죠. 그러면 2랑 4 날라갔고 얘네는 그냥 15가 되니까 여기 150이네. 160에서 150 빼는 거니까 10. 따라서 AD의 길이인 X는 루트 10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끝이죠. 또 얘랑 얘잖아. 사인 세타분의 루트 10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거의 2배인데 사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니까 여기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알죠? 이렇게 써버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쪽은 4 루트 1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래 값은 2 루트 1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자, 요런 문제 평가원에서도 13번으로 되게 자주 등장하죠. 그냥 그래프 나와 있고 이런 S1, S2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자, 무조건 뭐냐? 평가원이 됐든 사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단순 노가다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실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긴장하고 이러면. 그럼 그럴 때는 노가다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최대한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방법 찾아야 돼. 어떻게든. 그리고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S1, S2, S3를 이런 적분들로 표현을 해보다 보면은 무조건 보이게끔 줘요, 문제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냥 차근차근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너무 별거 없는 문제인데 일단 fx 보니까 얘 자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싹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마3 마일 0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여기 원점도 지나고 여기 a점이 마3, 0, c점이 마1, 0이구나 라는 거 다 나와 있고 여기 b라는 점도 마이, 라고 애초에 줬기 때문에 얘도 값을 구해버리면 마이를 싹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마이, 2가 된다. 그러면 요 지금 ABD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의 방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자체를 일단 GX라고 놓고요. 그 GX가 몇인지 한번 구해보면은 얘랑 얘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2가 되고 이게 있으니까 그냥 이거죠. 따라서 얘는 2x 플러스 6이라는 1차 함수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S1, S2, S3를 하나하나 볼게요. S1부터 그냥 봅시다. S1을 보니까 자 일단 B부터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까지 0까지인데 잘 보면은 얘를 그냥 마이부터 0까지 그냥 요 GX에서 요 FX를 빼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보여야 되죠.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S1이 아니고 어디까지 더한 거야? S2까지 더한 게 되죠. 따라서 이건 엄밀히 말해서 S1 더하기 S2가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냥 S2만 하면 어때요? S2는 그냥 이 부분이니까 얘는 그냥 마일부터 0까지 fx를 적분하는데 넓이다 보니까 그냥 적분하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딱 입혀주면 되겠죠. 일단 이 정도로만 표현해 놓자고요. 그 다음에 S3를 보면은 S3는 정확히 이쪽은 그냥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이 부분은 그냥 fx 적분이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만 보면은 얘는 마3부터 마이까지니까 밑변은 1이고 높이 2짜리라서 이건 그냥 넓이가 1짜리인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는 마이부터 마일까지를 적분하는 거죠. 마이부터 마일까지 fx 적분이구나. 이 정도를 일단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S1에다가 ES2를 빼래. 그 다음에 3S3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양변 3배를 해버리면은 3 더하기 여기도 3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자
이쪽 식에서 양변에다가 3S2만큼을 빼버리면은 여기가 딱 상쇄되면서 ES2를 빼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걸로 바뀐 거죠. 이걸로 바뀌었어. 그럼 얘를 다시 보면은 마이부터 0까지 gx 빼기 fx가 있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3s2를 빼야 되는데 s2 자체가 이거니까 3배 하면 요거고 그거를 빼는 거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되면서 이렇게 바뀌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지금 3s3는 이것까지 같이 더해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 얘가 보이면 되죠. 똑같이 3배에다가 얘랑 얘 더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배에다가 마이부터 0까지로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이쪽 플러스 3 그대로 있고 얘도 이제 이 gx랑 fs로 나눠서 보면은 마이부터 0까지 gx가 있고 빼기 마이부터 0까지 fx가 있는데 마침 얘랑 또 같은 놈이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부터 0까지 gx 있고 이쪽 상수부터 쓰고 얘랑 얘 적분은 하나씩 계산해서 개수가 마2로 바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할 거는 뭐냐? 딱 이거랑 이거 적분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최대한 줄이자는 거야. 그럼 얘도 심지어 식이 쉽잖아. 그리고 얘가 그나마 조금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뭐 노가다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 계산만 해줍시다. 그럼 이제 요 놈은 x제곱 플러스 6x고 마이부터 0까지니까 0 대입하면 빵이고 마이 대입하면 요거라서 마8인데 또 빼야 되니까 그냥 플러스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얘는 이제 계산해주면 4분의 1 x 4제곱 3분의 4 x 세제곱 2분의 3 x 제곱에 마이부터 0까지만 역시나 0은 의미 없고 마이 대입하면 이거 4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32 이쪽은 그냥 4가 되니까 6 그럼 여기 10 3분의 30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이것도 역시나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또 빼기 때문에 이걸로 바뀌죠. 그럼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4가 되고 얘는 11이었으니까 3분의 33이 돼서 최종적으로 답은 3분의 37이 된다. 따라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죠?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거 체크하면 좋냐면 이후의 항들 있죠? 이후의 항들도 무조건 자연수인가? 혹은 정수인가? 그러니까 분수 같은 건 절대 안 되나? 이런 거 먼저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이 관계식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가정하에서 첫째 항이 3의 배수라면 둘째 항은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어차피 자연수 맞죠? 3의 배수에서 3으로 나눈 거니까.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어차피 그 자연수라는 항에서 또 자연수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그 다음 항도 무조건 자연수가 되고 그럼 이 항과 3항의 관계도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자연수가 맞구나. 이런 거 일단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항상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관계식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런 조건이 하나가 주어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선 3항과 5항의 조건이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A4랑 A3의 관계를 먼저 하나 보는 거죠. n에다가 3을 대입해서 A3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A3이 3의 배수일 때 여기서 일단 A3과 A4의 관계를 한번 잡고 그 다음에 A5랑 A4의 관계도 똑같이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시나 이건 똑같겠죠. A4가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 아닐 때 그 다음에 얘가 3의 배수일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A3부터 시작해서 A5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A3이 3의 배수일 때부터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냥 A3을 3K로 둘게요. 그럼 무조건 A4는 K가 됐어요. 자, K 자연수죠. 근데 중요한 게 이 K라고 하는 자연수 자체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또 모르죠. 그럼 원래라면 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 이것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만약에 K가 또 3의 배수였다면 A5는 또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케이스일 텐데 그렇다면 얘가 얘보다 작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 K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이후에 A5라는 거는 A4에서 4를 더한 K 플러스
4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K가 K 플러스 4보다 작고, 그게 9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는 K의 범위가 2보다 작다가 나오고, 여기선 K의 범위가 5보다 작다가 나오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그냥 요게 되죠. 근데 K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K는 1밖에 없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A3은 3K였으니까 3인 거고, A4는 1이 되고, A5는 5가 되는 이 하나의 쌍만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A3이 3의 배수일 때. 그럼 두 번째, 이번엔 A3이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요? A4는 1로 가는 거죠. 따라서 A4는 이제 요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따져야 돼요? 얘가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잘 생각해봐.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상태인데 거기다가 3을 더했대. 이거 자체는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3의 배수가 아닌 거에다가 3의 배수를 더해버리면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케이스 분류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A5는 그냥 A4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 자체가 A3 플러스 3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A5는 A3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러면 A3이 A5보다 작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볼 거 없고 얘가 9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A3은 2보다 작다. 근데 A3도 자연수니까 역시나 1밖에 안 되네. 그럼 이번엔 A3이 1, A4는 거기에 3 더한 거 4, A5는 거기에 4 더한 8. 이렇게 또 한 쌍밖에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총 이렇게 두 쌍만 가능하다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A3만 뽑을게요. 왜냐면 구하는 게 A1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 역추적이죠. A2, A1으로 역추적할 거고 역추적은 항상 뭐예요? 요 식변환을 해야 돼요. 식변환.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n이 3의 배수, n이 아니고 an이죠. a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n인데 식변환을 통해서 n을 넘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an은 an 플러스 1 빼기 n으로 쓸 거고 자 그때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거 통째로 3의 배수가 아닐 때겠죠. 요게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된다. 두 번째 an이 3의 배수일 때 그러면 그때 얘는 3분의 1 an이었는데 역시나 3분의 1 넘겨버리면 3an 플러스 1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그 다음에 얘가 3의 배수였는데 생각해봐. 어차피 어떤 자연수에다가 3 곱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3의 배수죠. 얘는 무조건 3의 배수 맞지. 결론적으로 이 an 플러스 1은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연수이기만 하잖아.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자연수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 조건 잡는 게. 따라서 우리가 얘를 밑에다 좀 갖고 올게요. 복사를 좀 합시다. 복제가 아닌데? 잠깐만. 복사 어디 있어? 복사하기. 오케이. 자, 이제 밑으로 끌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갈 거예요. 3에서 출발해서 역시나 뭐냐면 자, n에다가 이번에 2를 대입해가지고 A2는 A3 빼기 2, 3A3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A3 빼기 2가 3의 배수가 아니다. 얘는 A3이 그냥 어떤 자연수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얘가 만약에 3이라면 일단 세배하는 건 무조건 되잖아. 세배하는 건 무조건 되니까 자, 여기서 9로 가는 거 얘도 3으로 가는 건 무조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거지. 자, A2 이렇게 끌고 오고 여기도 되는지 보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넣어보면 되죠. A3 빼기 2라는 건 뭐야? 3 빼기 2니까 1이어서 3의 배수 아닌 거 맞죠? 따라서 여기서 1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한데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돼. 왜? 모든 항은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뭐 여기서 뭐해? 또 여기서 가는 거죠. 이제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A2 빼기 1, 3A2 이렇게 되는 거고 A2 빼기 1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또 A2가 어떤 자연수도 상관없으니까 역시나 3배씩 늘리는 건 다 상관없어서 여기서 3배 늘리는 거, 3배 늘리는 거, 3배 늘리는 거 다 상관없고 이제 1로 가면은 1 빼기 1이니까 0이어서 역시나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탈락. 그 다음에 9 빼기 1은 8인데 그거 3의 배수 아니니까 오케이.
3 빼기 1은 2니까 그것도 3의 배수 아니어서 오케이. 따라서 결론적으로 A1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5개가 된다. 그러면은 다 더해봅시다. 38에다가 40에다가 49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개인적으로 공통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22번도 좀 어려웠지만 15번 정말 어려웠었고, 정말까지는 아닌가? 결국엔 그래프 추론이죠. 자, 아무튼 이 조건 해석이 되게 빡셌던 문제예요. 어려워. 이거 완전 국어 문제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따가 볼 텐데, 일단은 fx 이렇게 나왔고 프라임 하면 k 깔끔하게 날아가니까 도함수는 확실하게 구해놓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4x로 묶었을 때 되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는 0과 1과 5에서 극값이구나. 따라서 이제 0, 1, 5를 대입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조금 언밸런스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쑥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요. 실제로 0 대입하면은 그냥 k가 나오고 1 대입하면 k 플러스 3인데 5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k 빼기 125가 나와가지고 되게 아래로 쑥 내려가는 그래프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 볼 텐데 첫 번째 절대값 fx 이거 그러면은 얘를 고지 곧대로 해석하자면 이 절대값 fx 그래프랑 y는 s의 교점인데 그렇게 가면 너무 빡세니까 왜냐 x축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풀어. 풀마 s로 가.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 그대로 살리고요. y는 s랑 y는 마이너스 s 이렇게 두 개 그리는 건 상수함수 두 개 그리는 거니까 일도 아니잖아. 이렇게 일단 해석하자고요. 오케이? 아무튼 얘랑 이 두 직선과의 총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s가 존재해요. 어디서? t, 무한대, 즉 x가 t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또 양수 t의 최소값이 존재를 해야 된대요. 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무렇게나 x축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쳐봅시다. x축을. 이렇게 잡았어. 우리는 여기서 일단 뭐 그려야 돼요? 얘랑 얘를 그려야 돼. 근데 만약에 이 s랑 마이너스 s가 뭐 예를 들면 되게 조그만한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요런 s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s겠죠. 그럼 교점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s랑 마이너스 s를 좀 늘려가면서 볼 거고 또 구간이 전체 구간이 아니고 t보다 큰 구간이면서 t는 어떤 양수라고 했으니까 또 제 멋대로 t를 대충 이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t보다 크다니까 요만큼의 구간이 되는 거야. 그쵸? 자, 이따가 지울 때를 대비해서 이걸로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요만큼의 구간이 되는 거야. 이 노랑이랑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노랑이랑 y는 s, 뭐 y는 마이너스 s 이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막 그렸지만 이렇게 되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안 되겠죠? 그럼 조금 더 s를 늘려가지고 더 늘려서 마이너스 s가 딱 이렇게 가도록 할 때 플러스 s는 저 위에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두 개가 되는 양수 s가 존재하죠. 언제? t가 여기일 때 실제로 존재했던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t는 꼭 여기가 아니고 한 이쯤 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x가 t보다 클 때면은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또 교점 두 개 가능하고 t가 그렇다면은 한 이쯤 있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색칠되더라도 이 s랑 마이너스 s와의 교점 개수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은 t를 계속 줄여서 지금 이쪽이 0이었는데 0 바로 근처에 갖다 놓더라도 요만큼의 범위에서조차도 어차피 이렇게 되도록 하는 s는 존재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t라고 하는 값은 0보다 아주 살짝 큰 값도 다 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양수 t의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나?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0은 안 되거든요. 0보다 아주 조금 큰 수는 되죠. 0.000001 이거 우리 최소값이나 최대값 정의된다고 해야 안 해요? 이거 안 된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x축이 이 위치여서 s랑 마이너스 s가 이렇게 되는 순간 t는 이런 데도 되지만 이런데 어디 있어도 다 되기 때문에 양수 t의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조건 해석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렇게나 x축 잡아놓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x축의 위치를 조금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fx 그냥 다시 그려야겠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는 x축을 그냥 너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되겠죠. 근데 그 특수한 상황이 어딘지를 잡기는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렸거든요. 한번 X축을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이게 X축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역시나 마이너스 S랑 플러스 S를 좀 늘려가면서 볼 텐데, 그럼 아까랑 비슷한 결론이 뜨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S일 때 당연히 또 저 위에 어딘가 플러스 S가 있으면은 일단 두 군데에 교점이 생기는 건 되고, 그렇다면은 T가 이런 데에만 있지 않으면 되죠. 이런 데 있으면 이제 이쪽 범위만 되니까 한쪽에서만 만나는 건데, T가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으면은 또 역시나 두 점 가능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T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죠. 여기서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두 군데서 만나는 T는 계속 나오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나 양수 T의 최소값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봐야 돼. X축의 위치가 그래서 여기도 아니었던 거야. 도대체 어디가 돼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실제로 다 해봤어요. 풀 때도. 여기가 S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S는 당연히 교점을 가질 수 없지만 플러스 S, 그럼 여기 조금만 늘려도 교점 두 개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이 S랑만 두 개에서 만나도 되니까. 그럼 여기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도 되고, 이렇게 계속 되죠. 그러면은 이럴 때도 T가 뭐 이런 데 있어도 되고, T가 어디 있어도 될까? 이런 데 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데 있으면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그렇더라도 양수 S는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역시나 다 되는 거죠. 또 모두 돼. T가 한 이쯤 있어도 되잖아.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얘도 역시나 또 0까지 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이거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S랑 S가 뭔가 절묘하게 둘이 똑같이 특수한 상황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오히려 X축의 위치는 애매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이 극점들이잖아요. 이 극점들을 절묘하게 가려면은 이거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X축은 대충 이쯤을 뚫고 가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S만큼 내려가서 이게 됐을 때 그때 올라간 S도 딱 이렇게 만난다면, 딱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를 생각했더니, 자,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T가 한 이쯤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범위는 이렇게 범위가 잡힌 거예요. 그쵸? T보다 클 때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S를 잡아볼 텐데, 여기가 X축이니까 조금 큰 S, 조금 작은 S 하면 이제 4개니까 안 되겠죠? 늘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아니죠. 구간이 아니니까. 하나 만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3개니까, 이렇게 해서 3개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더 늘려서 지금처럼 딱 여기랑 여기 잡으면 얘는 범위 아니니까 탈락이고, 얘는 딱 되죠. 이거 돼. 더 늘리면 안 되죠. 하나랑 빵개니까. 그래서 양수 S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T가 이런 지점일 때 가능해요. 뭐 당연히 T가 이런 지점일 때도 가능해요. 자, 근데 T가 만약에 이런 지점이라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구간이 생겨버린다면 S는 여기랑 여기 두 군데서 만나니까, 이번에 여기도 구간 포함이니까 이 상황에서도 3개라서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늘리면 1개랑 빵개라서 또 안 되죠. T가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절대 S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언제는 존재해요? T가 1보다 클 때는 존재하죠. T가 1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고. 그럼 정확히 T가 1이라면 어떨까? 정확히 1이라면 X는 T보다 크다였으니까 X가 1보다 크다라서 여기가 빵꾸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는 이렇게 두 개라서 상관없어. 따라서 이때는 T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그 M 값이 바로 1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냐? 앞에서 실패를 거듭해 보면서, 앞에서 할 때도 이렇게 특수한 상황으로 S축 같은 거 막 그려서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를 느껴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유추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수투 그래프 추론에서 되게 어려운 점이고,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거는 이 조건 해석조차도 어려웠던 거야. 조건 해석조차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샘플로 그려보면서 느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국어 못하는 학생들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건 해석이 이 정도면 꽤나 빡셌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딱 이 케이스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지은 게 뭐였어요? 이 X축 기준으로 요 값과 요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플러스 관계여야 되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K 플러스 3과 K 빼기 125 두 개의 중점이 0이구나라고 생각해도 되죠. X축이니까. 따라서 어차피 2는 의미 없고, 그럼 2K 빼기 122가 0이니까 K 값이 61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 값은 1이었던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2M이니까 F2의 값이고 K가 61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끝났죠. 그냥 2만 대입하면 되니까 16 빼기 64에다가 40에다가 61이죠. 그러면 101.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48. 빼버리면은 5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9번입니다. 자, 너무나 단순한 식인데 그냥 이게 끝이죠. 근데 이건 뭐 양변 미분해도 어차피 똑같이 F랑 F'이 나올 뿐이니까 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라지 F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모든 실수 X라 그랬고 항등식이에요. 그냥 차수만 잡으면 돼요. 차수. 자, 생각해 봅시다. 얘랑 얘는 한자수 차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얘가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애고 그럼 이제 얘가 제곱으로 출발하는 애겠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라지 fx는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요. 항등식이니까. 그럼 그때 스몰 fx는 미분관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좌변과 우변 차수 비교합시다. 그러면 스몰 fx가 있고 그 다음에 x세제곱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얘는 똑같아서 의미 없죠. 제곱 보니까 a가 3이구나. 그 다음에 1차 항 보니까 b가 2a인데 a가 3이었으니까 b는 6이구나.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이렇게 돼서 c는 b 플러스인데 b가 6이었으니까 c는 8이구나. 끝. 따라서 라지 fx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2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답이 바로 40이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막 엄청나게 어렵다까지는 아닌데 조금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요거 이 낚시에 주의해야 되고요. 이쪽이 T가 아니고 FT라는 거 수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많이 겪어본 학생들은 뭔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안 겪어봐서 낚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림을 그릴 건데 얘는 확실하게 그림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인 함수고 그래서 이쪽이 5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8이 되는 라인이고 이쪽이 이제 2가 될 거고 x 값은 여기 0, 이쪽이 2파이 뭐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a 코사인 x 자체의 그래프 개형은 유지가 될 거예요. 이것도 한 주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대값을 보니까 바로 x가 2파이 들어갔을 때, 즉 이 코사인 값이 1일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a 플러스 5 빼기 a가 되면서 5가 바로 최대값이라서 여기 2파이일 때 5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연속함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생각해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5 빼기 2a가 최소값이 되는 거라서 대략적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라앉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5는 그대로 이어질 거고 여기가 4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3파이가 되는 이런 그래프일 텐데 사실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낮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얘가 지금 5 빼기 2a라는 건데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걸 그냥 1번 케이스의 그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또 뭐도 있냐? 2번 케이스로 똑같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가는데 조금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5 빼기 2가 좀 더 큰 거겠죠. 뭐보다? 2보다.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더 특수하게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림을 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 여기도 다 같은 상태. 즉 이때는 2랑 5 빼기 2a가 같으니까 a 값도 나오는 상태겠죠. 세 가지 그래프를 다 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0부터 4파이까지 다 있는 그래프에서 fx랑 y는 ft니까 아무튼 얘는 상수함수예요. 걔네가 세 군데에서 만나는 지점은 지금 보면은 딱 이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ft가 아니고 그냥 t였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t는 딱 여기 한 값이죠. 근데 얘가 ft다 보니까 t가 아니고 ft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t가 3개가 뜨는 거야. 왜? 이게 ft라면 그때의 t는 얘도 t가 될 수가 있고 얘도 t가 될 수가 있고 얘도 t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놈의 함수값이 y는 ft니까 따라서 요게 t1
요게 T2, 요게 T3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한번 볼게요. 역시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가 딱 되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가 T1, 여기가 T2가 될 거고 여기가 T3가 되겠죠. 근데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4개라서 안 되고 여기는 2개라서 안 되고 이쪽도 4개라서 안 되고 아예 없어. 세 군데서 만나는 게. 그래서 오히려 이 특수한 케이스는 탈락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다 구해 볼 건데 첫 번째 케이스가 결론적으로 정답이라서 두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0이고 이쪽이 이제 파이였고 여기가 2파이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4파이였고 얘는 정확히 정중앙이니까 T3가 3파이가 되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식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얘가 3파이란 말이야. 근데 사인 3파이 몇이에요? 0이거든요. 우변 자체가 그냥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T1 더하기 3 코사인 T2가 0인 상태예요. 근데 T1과 T2 잘 봐. 요게 뭐였냐면은 지금 3 사인 X 플러스 5라는 그래프였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T1과 T2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된 거잖아. 그러면은 자, 3 사인 T1 플러스 5라는 게 바로 5 빼기 2a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역시나 똑같죠. 3 사인 T2 플러스 5도 역시나 5 빼기 2a가 되는 상태니까 그럼 거기서 3 사인 T1은 5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a가 돼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이게 사인 T2도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라면 T1과 T2는 여기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얘는 3, 4분면 각이고 얘는 4, 4분면 각이다 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따라서 사인 값은 똑같지만 코사인 값은 여기서는 코사인 값이 양수고 여기서는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고 사인 값은 둘 다 음수인 건 맞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고 그러면은 값만 찾아내면은 3분의 2a니까 3, 2a 했을 때 코사인 값 그거 피타고라스로 한번 잡아만 보면은 이때 바로 코사인 T1, 코사인 T2를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3분의 루트 뭐 9 빼기 4a 제곱 되게 복잡한 애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얘는 3, 4분면 각이라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상태예요. 그냥 이거 통째로 K라고 할게요. 얘는 K 마이너스 K. 그랬을 때 우리는 어차피 요 식을 보는 건데 자 K랑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이쪽이 K니까 이거 더해서 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K가 0이니까 K도 0이란 얘기고 그 말은 이 코사인 값 자체가 0이란 얘기인데 코사인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뭐밖에 없어요. 이런 중간에 애매모호한 각이 아니고 정확히 이런 2분의 3파이라든지 아니면 2분의 파이라든지 이런 2분의 홀수 파이를 대입했을 때만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밑에가 모순이 생겨버려서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T1의 값이 정확히 잡히고요. 그 다음에 T2랑 T3는 이렇게 애매한 지점이 되는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T1 여기가 2분의 3파이예요. 그럼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 방금 말한 대로. 그럼 결론적으로 3 코사인 T2랑 4 사인 T3랑 같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T2랑 T3는 이번에는 이쪽 이 함수는 뭐예요? 바로 이 두 번째 함수인 A 코사인 X의 5 빼기 A가 되는 애고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T2나 T3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된다? 현재 여기는 라인이 2가 되는 라인이니까 2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코사인 T3도 똑같긴 하죠. 그럼 A 코사인 T2라는 거는 다 넘겼을 때 A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T2는 이렇게 되고 역시나 코사인 T3도 이렇게 되는 상태. 그리고 이제 T2랑 T3의 관계는 이 T2는 여기랑 여기 사이 즉 여기서 어차피 한 주기 돌아갔지만 얘는 1, 4분면 또는 2, 4분면의 각인 거고 얘는 3, 4분면 또는 4, 4분면의 각이다 라는 거는 알 수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코사인 값이 서로 같은 상태다 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확실한 거는 사인 T3를 볼 거예요. 코사인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이대로 대입할 거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인 T3를 구해야 되는데 T3는 3, 4분면 또는 4, 4분면이니까 여기서 사인은 무조건 음수값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코사인 값이 A에다가 A 빼기 3인 상태니까 그때 요 값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생각해 봅시다. 자, 양변은 같아요. 근데 얘가 무조건 음수라는 게 확정이니까 얘도 음수라는 게 확정이죠. 그 말은 뭐냐면 코사인 T2가 음수니까 T2는 2, 4분면 각이었다라는 것도 확정이고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음수라는 거니까 자, 우리
이런 길이는 양수로 쓰는 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피타고라스를 써볼게요. a제곱에서 3 빼기 a의 제곱을 빼버리면은 어차피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서 a제곱 지워지고 루트 6a 빼기 9만 남는 구조가 될 거고, 따라서 이때 사인 값은 a분의 루트 6a 빼기 9가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4 곱하기 마이너스 하고 a분의 루트 6a 빼기 9가 된다. 그러면 a랑 a 지울 수 있고, 여기서 양분의 제곱을 걸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쪽은 16에다가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는 의미 없고 루트만 벗겨져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3 나누고 이쪽에서 3이 약분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약분시켜버리면 여기부터는 계산합시다. 3a 제곱에 6a에다가 3 곱했으니까 18a에다가 9에다가 3 곱해서 27. 이쪽은 2a 빼기 3에다가 16만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75. 그럼 이제 여기서는 15랑 5하고 1과 3 하면은 정확히 딱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제 a는 15 또는 3분의 5인데, 아까도 봤지만 이 a 빼기 3이라는 게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3보다 작은 양수예요. 따라서 15는 될 수가 없고 3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2a를 물어봤으니까 12 곱하기 3분의 5 해서 답이 20이 된다. 근데 20번 치고는 이런 마지막에 계산 같은 것도 조금 까다로웠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요 그림만 잡아서 그냥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가자면 이런 그림도 해서 제껴야 되고, 이런 그림도 처음부터 확실히 제껴놔야 되고, 그렇게 좀 꼼꼼히 풀어야 마음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아무튼 답은 20이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자, fx 3차함수 있고 gx는 이렇게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밑에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극한값 이 극한값 모두 다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건 당연히 뭐를 주의해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시점에서 분자도 같이 0이 돼서 0분의 0꼴로 만들어줄 수 있냐의 문제죠. 그럼 첫 번째 걸 보면은 어차피 얘가 인수분해 됐을 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니까 우리는 t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에 집중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0일 때도 봐야 되죠. 0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분자 자체가 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현재 연속인지 불연속인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불연속이라면은 좌우 극한값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극한값이 또 여기서도 존재 안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볼 거고, 첫 번째,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로 갈 때라고 하면은 어차피 분모는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서 마이너스면 이쪽이죠. 여기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되게 쉽게 구해져요. 그럼 요 놈은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랑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겠죠. 두 번째, t가 2일 때도 어때요? 역시나 분자는 0으로 가야 되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근데 그때는 여기 fx 쪽이 분자니까 f2가 0이다 라는 정보가 또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0일 때는 0 우극한과 0 좌극한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이쪽에다가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쪽은 똑같이 마사인 거고, 위에다가는 0 대입하면은 이 식에다가 0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그냥 f0이 들어가는 건데,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야 존재하는 거라서 어차피 마사 의미 없어서 f0이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도 잡아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가 연속이라는 것도 보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요 첫 번째 분수의 극한값 존재하는 걸로 얻어내는 정보들이죠. 두 번째, 똑같은데 위아래만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는 분모가 0이 되는 게 gx가 0이 되는 거니까 그 포인트들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gx의 그림을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gx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지만 0보다 작은 쪽에서 끊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끊기는 거고, 이쪽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여기다가 y절편 한번 생각해봐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x는 어떤 3차함수가 이어봤는데 확실한 거는 일단 2,0은 지나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만 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gx의 그래프고, gx가 0이 되도록 한 x값이 2랑 마이너스 2 제외하고도 이렇게 다른 애들이 생겨버린다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가 같이 0이 안 되죠. 왜냐면 분자는 현재 갖고 있는 인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분모도 2랑 마이 이외의 인수를 갖고 있으면은 분모는 0이 되는데 분자가 0이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됐든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그림이 됐든 간에 적어도 양수 쪽에서는 2라는 근 이외에는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양수근 2만 가져야 함. fx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음수근은 가져도 돼요. 왜? fx라는 삼삼수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건 상관없는 게 어차피 얘는 양수 쪽만 이렇게 발현이 될 거니까 gx 입장에서는 여기서 과거에 뭘 가졌든 상관을 안 하겠죠. 그런 느낌이고, 또 하나는 2도 중근은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중근이 생겨버리면은 하나 지워지더라도 얘를 커버를 못 해주니까 딱 2라는 근 한 개만 딱 가져야 되는 상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fx 최고치 함수 1인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정보가 꽤 있거든요. 우리가 fx의 식을 잡아본다면 일단 이것 때문에 얘는 무조건 x-2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최고치 함계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2차식은 무조건 여기는 x제곱이죠. 얘는 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 b는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fx의 상수항이 나와 있고 이쪽에서의 상수항은 얘랑 얘 곱한 게 상수항이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무조건 1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식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 a라는 문자가 나와 있었나요? 아, 그러면은 다른 문자로 합시다. 자, 뭘로 하지? k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는 k의 조건만 잡을 텐데 아까도 봤지만 양수근이 2 이외에 나오면 안 되고 이미 2라는 양수근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 2차 방정식은 양수근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는 첫 번째, 그냥 애초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양수근, 음수근 뭐 0이건 상관없이 그냥 근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죠. 실제로 판별식을 해보자면 이거니까 k의 범위가 마이부터 이 사이다? 이건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중근이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근을 더 가졌어. 그렇다면 그 근은 절대 양수근은 안 되니까 0 이하의 근이어야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 되게 꿀팁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서의 두 근이 뭐 서로 같은 근이든 다른 근이든 상관없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두 근의 곱이 몇이에요? 1이죠. 그 말은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걸 의미하고 애초에 0은 안 된다도 바로 나오는 거고, 근데 거기서 양수근은 제외해야 되니까 이 두 근은 무조건 둘 다 음수근인 거죠. 둘 다 음수근. 그 말은 이 2차 함수를 내가 그렸을 때 여기 나오는 알파 베타라는 근이 둘 다 음수니까 0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축인 마이너스 2분의 k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k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애초에 여기 판별식으로 나오는 k의 범위는 k가 마이 이하거나 2 이상인데 이거랑 이거랑의 공통 범위를 하다 보니까 k는 2 이상이다만 나오겠죠. 결국 이거 오케이, 얘도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부터 2까지 오케이고 2보다 크거나 같다도 오케이니까 싹 다 여기까지 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k의 범위는 마이보다 크다까지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F3이 M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F3을 보면은 어차피 이쪽은 그냥 1이고 여기는 9에다가 3K에다가 1이니까 3K 플러스 10이죠. 근데 K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3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거기에 10을 더했으니까 얘는 4보다 크다. 따라서 F3은 현재 4보다 큰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m의 최대값 자체가 4가 되는 거죠. 왜냐면 m값이 4보다 커버리면 뭐 f3이 5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하지만 m이 4보다 작은 건 상관없죠. f3이 3보다 작아. f3이 4보다 커. 근데 만약에 f3이 2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m의 값은 정확히 말하면 4 이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어차피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4가 된다. 따라서 답은 4가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진짜 지수로그 함수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보면서 처음에 되게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면 풀수록 와 진짜 문제 잘 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얘가 너무 생긴 게 좀 폭력적이잖아. 그쵸? 얘는 저렇게 써놨지만 밑이 이거인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gx는 밑이 그냥 a짜리인 로그 함수고 fx는 이거라서 서로의 상호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아예.
뭐 아무 대칭 관계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거는 확대 축소 관계도 아니에요. m제곱까지 있어서 뭐 물론 뭐 m제곱 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생각한 게 여기 gx랑 얘랑 만나는 거 c랑 d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 봤어요. 왜냐? 이 지수함수가 나와 있잖아. 이 지수함수는 이거 역함수로 한 이 a의 x제곱과의 지수관계에서 마침 또 x축으로 3칸 y축으로 마이너스 3칸이니까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랑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fx는 제껴놓고 gx의 관계를 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 gx가 mx랑 만나는 게 c랑 d예요. 그러면은 gx도 y는 x 대칭시켜서 역함수로 만들고 얘도 같이 대칭시켜서 역함수로 만들면 요 놈의 역함수는 y는 n분의 1 x죠. 따라서 여기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 mx 대칭시킨 요게 있고 gx가 뭔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c랑 d라는 점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버리면 c-랑 d-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그 지수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잡히는 지수함수가 되고 걔가 바로 y는 a의 x제곱이겠죠. 걔랑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c', d''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세 칸 이동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이 직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었을 때 세 칸 이동해서 이제 요 그래프가 생길 거고 그게 바로 PQ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얘랑 얘는 플러스 3칸 마이너스 3칸 관계 얘도 3칸 관계다 보니까 현재 이 길이 3루트 2 뭐 요 길이도 3루트 2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가 나왔냐? 요게 나왔는데 CP의 길이 CP라는 거는 이쪽이에요. 이 전체 길이 그게 4분의 15 루트 1에 근데 이만큼이 3루트 2니까 4분의 15에서 3을 빼면은 4분의 3만 남아서 이 부분이 4분의 3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 말은 다시 이 C랑 C' 사이에는 X랑 Y좌표의 간격이 4분의 3씩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Y는 MX 위의 점이니까 내가 이 C랑 D의 좌표를 그냥 편의상 C, CM, D, DM으로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대칭된 요 C-는 CM, C, DM, D겠죠. 그래서 그때 X좌표의 간격 여기서 이거를 뺀 게 4분의 3이니까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잡힐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뭘 쓸 거냐 요거를 쓸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PQ의 길이 있잖아. 이 PQ는 C', D'이랑 길이가 완전히 같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각자 그냥 세 칸 이동만 했을 뿐이니까 완전 평행이동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길이가 이 선부와 이 선부는 길이가 같고 심지어 C-D'랑 그냥 CD 역시도 길이가 같죠. 서로는 그냥 완전 Y는 S 대칭 관계에 불과하니까 결론이 뭐냐? 그래서 PQ랑 CD가 그냥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대신에 CD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드디어 AB랑 CD의 관계를 좀 볼 건데 아직 지금까지 한 거는 GX만 가지고 한 거고 FX는 전혀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fx에서 이 a랑 b라는 점은 결국에 이 지수 함수랑 mx랑 같다고 했을 때 근이 되는 건데 자 여기가 너무 폭력적이니까 생긴 게 저는 얘를 잠깐 t로 치환을 해봤어요. 그러면 a의 t제곱이 되고 우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양변 m만큼만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t의 값을 구한다는 거는 y는 a의 x제곱과 y는 n분의 1x의 교점인데 얘가 어디 있었냐면은 정확히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 교점이 뭐였어요? C-D''란 말이지. 그럼 그 근은 어디 있어요? CM과 DM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죠. 따라서 여기서의 근이 이미 CM, DM인 게 나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t의 값이 CM과 DM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t는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럼 이제 t 자리에다가 m제곱 x로 바꿔 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x의 값이 중요하니까 그때 x값은 m제곱이 넘어가면서 m분의 c랑 m분의 d가 되고 이 x의 해가 바로 뭐다? 여기 a, b의 x좌표가 될 거다. 그래서 얘는 m분의 c, 얘는 m분의 d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m씩 곱한 게 되겠죠. y좌표는 mx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d가 아니고 b예요. 잘못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다 라는 것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딱 요 y는 mx 그림만 봅시다.
그랬을 때 A 좌표가 n분의 c, c, 그 다음에 b가 n분의 d, d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c랑 d의 좌표가 있어서 얘는 c, cm, 얘는 d, dm 이런 상태죠. 그러면은 CD의 길이부터 볼까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D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MD 빼기 MC니까 M 나와서 이거 자체를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 빼기 C는 그냥 루트 밖으로 나와버리고 남은 게 M제곱 플러스 1만 남을 거예요. AB도 비슷하게 합시다. X좌표 길이의 차는 MD 빼기 MC니까 얘도 역시나 이걸 빼낸 다음에 제곱하면은 이렇게 제곱이 들어갈 거고, Y좌표는 그냥 이거 잘못 썼다. 쏘리 맞구나. 얘랑 얘니까 순간적으로 또 얘를 봤네요. 쏘리. 자, 그럼 이제 D 빼기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도 역시나 D 빼기 C 앞으로 나오고 남는 게 M제곱분의 1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시 통분까지 시켜버리면 M제곱분의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도 다시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딱 보시면 알겠지만 CD랑 AB가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은 게 이만큼이죠. 그 말은 자, AB 분의 CD를 하는 순간 공통된 거 다 지워지면서 AB 쪽에 이것만 남아서 결국 M만 남겠죠. 근데 AB랑 CD의 관계가 이거였다 보니까 여기서 AB 넘어가고 이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M 값이 2분의 3이다 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게 이 식이 있었죠. 그럼 여기다 2분의 3 들어가면 2분의 3C에서 C를 뺐으니까 2분의 1C만 남는데 그게 4분의 3이라 C의 값 역시도 또 2분의 3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는 A의 구제곱인데 어차피 이 C랑 D라는 점은 여기 지수함수 위에, 로그함수 위에 점이었죠. 따라서 C의 좌표가 현재 C, CM이었는데 얘 2분의 3이고 얘네도 다 2분의 3이니까 제곱처럼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마지막으로 여기다 대입해보면 Y좌표에 이거, X좌표에 이거 로그 풀어주면 2분의 3은 A의 4분의 9제곱, 양변을 4제곱 해주면 A의 9제곱이 딱 등장하면서 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3의 4제곱이죠. 따라서 거기다 16을 딱 곱하니까 지워지면서 답이 81이 된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GX 여기서 지수로 바꿔서 얘의 관계 잡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MX도 같이 바꿔서 교점을 일단 생각해야 된다는 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FX 쪽에서 이거 치환해서 들어갔을 때 딱 이제 이게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 이거 잡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 진짜 보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되게 감탄했던 문제였어요. 아무튼 답은 81이 됩니다. 확통 25번입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가 사실은 평가원에서 나온 지는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진짜 99% 이상인데, 이게 또 산모는 범위가 경우의 수로 한정되다 보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풀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사실은 A에서 P로 가는 거 너무나 쉽죠. 그냥 기본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써가지고 세 가지로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P에서 B로 갈 때는 여기서는 이게 가상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지금 없다 보니까 마치 웅덩이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이런 검문소 설치를 하면 좋아가지고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냥 가볍게 영상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에서 X 거쳤다가 B로 가는 거랑 P에서 Y 거쳤다가 B로 가는 거를 합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P에서 X로 가는 거 그냥 2팩이죠. X에서 B로 가는 거 2팩분의 3팩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P에서 Y로 가는 거 1가지, Y에서 B로 가는 거 역시나 2팩분의 3팩, 그럼 3가지, 둘을 더하니까 9가지, 그럼 3구는 곱해야 되죠. 따라서 답은 27이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확통 26번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원순열에서 마주보는 식으로 나열했을 때는 가장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 방법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고, 지금 현재 상황은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을 나열하는 건데, 얘네끼리 싹 다 마주보라 그랬죠. 그럼 고정을 어떻게 시키냐, 원순열에서 이 6개의 자리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한 자리를 선택해요. 예를 들면 요걸 선택해. 그 다음에 이 6명 중에서도 아무거나 한 명을 선택해요. 그래서 걔를 그냥 여기다가 무조건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라서 더 이상 이제 얘네들이 회전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고정시킬 때 중요한 건 뭐냐? 6명 중에 1명이니까 6실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쓰지 않고 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정할 때 경우의 수를 희생하면서 원순열을 없애고 이제 이 나머지 5명은 그냥 일반 직선 순열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전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1B의 위치는 자동으로 여기밖에 안 되겠죠. 그럼 남은 애들은 이제 얘네 두 쌍만 남았는데 걔네가 그러면은 한 쌍은 이렇게 앉고 한 쌍은 이렇게 앉을 테니 이 두 세트가 여기 파란과 초록 고르는 것 자체가 2팩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2학년, 초록색이 3학년이라고 한다면 파란색 안에서는 이제 2A랑 2B 걔네 각각 2팩, 그리고 역시나 3학년 안에서도 3A랑 3B 2팩 해서 8가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시키면 되게 문제가 편해진다. 회전을 고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자, 치역의 원소 개수 3개에다가 2개의 값이 홀수다. 일단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짝은 서로 이렇게 반대겠죠. 뭐 이 정도 있고 일단 치역 고릅시다. 4C3으로. 치역을 고르고 나면은 예를 들면 뭐 1, 2, 4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3, 4가 걸릴 수도 있고 이런데 아니면 뭐 1, 2, 3이 걸릴 수도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 무조건 홀수 하나 짝수 2개이거나 아니면 홀수 2개 짝수 하나의 조합이겠죠. 무조건. 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예시로 이 중에 그냥 가장 간단한 1, 2, 3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홀수 2개의 짝수 하나가 나왔고 그럼 여기서 F1과 F2의 순서상을 보면은 2개가 홀짝이 달라야 되잖아. 그러면 1과 2 또는 1과 3과 2 혹은 2랑 1, 2랑 3 이렇게 4쌍밖에 없죠. 그럼 얘네를 정해주는 게 또 4가지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얘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해졌어. 그러면 1, 2, 3, 4가 현재 치역이 1, 2, 3이니까 1, 2, 3으로만 가야 되는데 F1은 2로 가고 F2는 1로 간 상황. 그럼 나머지 이 3과 4의 대응만 정해주면 되고 거기서 얘가 무조건 선택을 받아야 치역 1, 2, 3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 할 때 잠깐 주의해주면 되는 게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골라서 3으로 갈 놈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1, 2, 3 다 됐네? 그럼 이제 4는 아무거나 뿌리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먼저 하나를 보내는 순간 무조건 중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무조건 여사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죠.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3가지죠. 전체 경우에서 뭘 빼냐? 3을 선택 안 하는 걸 빼는 거야. 그러면 3이 둘 중에 하나니까 2, 4도 둘 중에 하나니까 2. 이렇게 빼버리면은 아까 위에서 계산한 거 6이었는데 이건 실제로 9 빼기 4가 되니까 5가 되죠. 이게 중복을 제거한 결과예요. 따라서 4 곱하기 5에서 20이 되고 또 앞에 얘까지 해가지고 총 8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은 평가원 기준으로는 진짜 꽤 킬러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별건 없고 케이스만 잘 나눠서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데서 실수가 되게 유발되기 좋아가지고 자 보면은 1 3개, 2 3개, 3 3개 중에서 8개 선택이니까 결국에 하나를 지우겠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3을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8개를 여기다 까는 건데 조건은 단순해요. 여기 총합이 여기 총합보다 커야 된다. 근데 두 번째로 같은 열에 놓여 있는 거는 5 이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한 열에 3 2개 이웃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그 정도가 끝인 상태여가지고 이거는 바로 케이스를 나눠보면은 1을 제외시키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즉 카드가 3 3개, 2 3개, 1 2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4장씩 이제 각 행에 깔 건데 전체 얘는 총합을 계산해보면은 9 더하기 6 더하기 2가 되니까 17이 되겠죠. 그러면 1번 행이 2번 행보다 더 커야 되니까 이거 17 반으로 나누면 8.5잖아요. 따라서 적어도 1행에는 9 이상이 돼야 되죠. 1행의 총합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2행은 8 이하가 될 테니까 가족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카드 조합을 볼 건데 만약에 1행에서 3이 이미 3개가 다 들어왔어. 그럼 이미 얘네만으로도 9니까 무조건 오케이죠. 두 번째 3이 2개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여기에 1 들어오면은 8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이 1과 1 들어오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되죠. 세 번째 3이 하나만 들어왔어. 그러면 이 나머지 3개는
무조건 이 세 개로 채워져야 딱 9가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 각각의 경우를 한번 다 구해 볼게요. 1번 케이스. 이거는 일단 3이 전부 다 여기 일행에 배치되는 거니까 이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 골라야 되겠죠. 3부터 배치시켜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미 가조건, 나조건 다 만족이에요. 왜냐면 나조건도 2행에 뭔가 3이 있었을 때 중요한 건데 1행에만 짝깔리면 그 나조건은 발생할 여지가 없죠. 따라서 이미 다 만족이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인 2 3장과 1 1장을 그냥 자유롭게 여기 5칸에다 배치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5개의 자리 중에 2가 들어갈 세 자리 고르면 나머지는 1로 배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끝났다.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10이 되니까 40. 두 번째, 이번엔 1행에 3 두 개가 왔어요. 그러면은 자, 3 두 개의 위치를 정하면 4C로 정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3 하나는 2행에 배치되는데 여기에는 올 수가 없죠. 나조건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요 두 자리 중에 하나니까 2C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부터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두 개에는 1 두 개가 오는 것만 제외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거 3이죠 3. 그러면 이건 6건으로 가자. 자, 어차피 원래 전체 사건은 뭐예요? 나머지 애들 또 배치하는 거니까 위에 여기 구했듯이 그냥 5C3으로 배치하면 끝이죠. 2가 들어갈 거 정하면 1도 정해지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제외시키면 돼요? 2가 여기 3개 깔리고 1이 여기 2개 깔리는 이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니까 딱 한 가지만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6 곱하기 2 곱하기 10 빼기 1이니까 9가 돼서 108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1행에다가 정확히 3, 2, 2, 2가 딱 배치되는 거니까 4C1로 3의 위치 정하고 나머지는 2로 확정이에요. 그럼 나머지 3 두 개는 2행에 깔리는데 여기는 제외하고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로 3의 위치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자리는 1로 확정이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죠. 그럼 4, 3에서 12. 따라서 이렇게 더해버리면 여기가 120이니까 총 160이 나온다. 이게 언제? 1이 제외됐을 때. 두 번째. 이제 2가 제외된 케이스는 3 3개에 2 2개에 1 3개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총합을 하면은 9, 4, 3이니까 16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1행이 2행보다 크다니까 1행과 2행이 둘 다 합이 8인 것도 안 되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1행도 역시나 이번에도 9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똑같이 구성을 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3 3개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없겠죠. 두 번째, 3 2개 있으면 역시나 똑같이 뭐예요? 여기가 1과 1만 아니면 되겠죠. 근데 좀 차이는 뭐냐? 3이 하나 있는 게 안 돼요. 왜냐? 3이 하나 있으려면 합이 9가 되려면 2가 3개가 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2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성은 나올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요렇게가 끝이다. 그럼 이제 또 이거 두 개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3 3개니까 그 3의 위치 정했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3의 위치 정해버리면 이렇게 나머지는 자유롭게 배치해도 되니까 이 두 개랑 1, 3개를 자유 배치죠. 그러면 이제 역시나 이 5가지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두 자리만 골라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아까랑 비슷하게 40가지가 나온다. 2번. 자, 이번엔 3의 위치 2개 정했어요. 자, 3의 위치 2개 정했고, 그러면 2행에서 3의 위치 하나는 2개 중에 하나로 정하죠. 이렇게까지 정한 상태. 그 다음에 잘 봐야 될 게, 자, 이번에도 1, 2개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 경우는 똑같이 5C2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 1이 들어왔어. 남은 카드가 아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를 뺐었는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뺐었죠. 근데 지금은 남은 카드가 뭐냐? 1, 2개를 빼면은 2, 2, 1이 남거든요. 그럼 얘네는 얘네끼리 자리 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팩분의 3팩이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래서 빼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인 거. 이런 거에서 실수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 빼기 3이니까 7이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제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 되겠죠. 그럼 총합이 124가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케이스. 2가 제외됐을 때. 그럼 마지막 3이 제외됐을 때. 3이 제외된다면은 이제 3 2장에 2 3장, 1 3장. 그러면 여기 6, 6, 3이니까 총합이 15. 절반하면 7.5니까 이번엔 1행이 8 이상이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어차피 3 3개는 없으니까 3 2개가 왔다면은 여기는 뭐가 되더라도 상관없죠. 왜냐면 가장 작은 1, 1이 돼도 8 이상은 맞으니까. 그럼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3이 하나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구성을 봤을 때 얘네가 2 3장이면 9니까 당연히 돼요.
또 모두 되겠어. 이 두 장의 1 하나여도 8이니까 돼요. 그럼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역시나 이거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 1번 케이스는 3의 위치 정하죠. 그 다음에 2행에서 남은 3의 위치는 EC1로 정하는 것도 오케이죠. 그래서 현재 자 이렇게 있을 때 3 정했고 이렇게까지 정한 상태.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되니까 쏘리 3이 생각해보니까 3장이 아니고 2장이었죠. 이거 없죠. 쏘리 3은 그냥 2장으로 끝났어. 그럼 이제 나머지 2, 3장, 1, 3장만 하면 되니까 그냥 6C3으로 배치하면 끝이겠죠.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20이니까 12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번에는 3, 2, 2가 나왔어요. 그럼 3의 위치 4C1로 정해요. 그 다음에 2행에서 3의 위치는 남은 세 자리 중에 정하죠. 그러면은 3의 위치 정했고 2행에서 정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2는 이렇게 자동 배치 되겠죠. 그럼 나머지 1도 그냥 자동 배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2가지가 끝일 거고, 마지막 세 번째 3의 위치 정하는 건 똑같죠. 3 정했어. 2행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했어. 그럼 이제 위에는 2, 2, 1이고 여기 아래에는 2 하나에 1 두 개니까 얘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네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4, 3, 3, 3이니까 108이 된다. 그럼 얘네 120이니까 총 240이 돼서 결국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죠. 이거 더하면 400이니까 400에다가 124 더하면 최종적으로 524가 답이 된다. 꽤나 까다롭고, 이렇게 이거 여사건 같은 거 실수할 여지도 있어서 일단, 그리고 볼륨도 크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확통에서 평가원 기준으로 킬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자, 이거는 완전 매뉴얼화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 강령을 해놔서 뭐냐면 절대값에 정수 들어간 이런 케이스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거 나오는 문제가 된다. 무조건 그 정수가 0인 거 있죠. 0인 케이스랑 정수가 0이 아닌 케이스, 이렇게만 분류하면 그냥 끝나요. 이건 왜냐, 자 어떤 절대값 a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0이 아닌 이런 거야. 그럼 a는 풀마 3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유일하게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죠. 이건 a가 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한 가지, 이 차이 때문에 그냥 미리 절대값을 푸는 게 아니고 절대값 있는 상태로 다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할지 말지, 0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만 나누면 돼요. 자, 근데 생각해보자. 이 절대값 a를 보면 얘 어차피 1부터 7 사이니까 이거 절대 0이 될 수 없고 c도 같은 이유로 0이 될 수 없죠. 근데 절대값 b는 0이 될 수도 있죠. 얘가 0이더라도 이거 더하기 1이니까 이거 1이 되면은 이 부등식 만족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b가 0이 아닌 거랑 b가 0인 걸로만 나누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너무 단순해진 거야. 자, 그럼 이제 b가 0이 아닌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말은 적어도 이 절대값 b가 최소 1 이상이라는 거니까 그 말은 이거 더하기 1은 최소 2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그 경우의 수를 정해 볼 텐데,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얘네의 순서상 개수를 한번 정해 볼 텐데, 어차피 1부터 7까지고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 가능해서 기본적으로는 7H3일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빼야 돼? 바로 얘가 2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1인 케이스는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놈만 빼주자고. 이게 1이라면은, 즉 절대값 b가 0이라면은 그때는 얘도 1에서 1 사이니까 무조건 샌드위치로 1이 되죠. 얘네들은 1로 고정이고 이 놈만 1부터 7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가능한 거니까 7가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끝이야. 그럼 이제 이거 바꿔주면 9C3이니까 987, 321, 84에서 7 빼니까 77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0이라면 더 쉬워지는 게, 이 상태에서 b가 0이니까 절대값 b 더하기 1은 그냥 1이잖아. 이 상태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여사건하고 비슷한 상태죠. 그럼 얘는 무조건 1로 확정이고,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7가지가 되겠죠. 근데 쏘리 쌤이 그걸 안 했네요. 자, 77이 됐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가 정한 거는 요놈들의 값을 정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는 뭐 해야 돼? 각자 어차피 풀마로 풀릴 테니까 총 2의 세제곱까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가 다 0이 아닌 상태니까. 따라서 이거는 계산해 주면은 56 곱하기 11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6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한 가지, 그 다음에 c는 7가지죠. 그래서 곱하면은 7인데
여기서는 b는 0이니까 한 가지고 대신에 절대값 a랑 절대값 c만 이제 풀마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28만큼만 추가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라 답은 644가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떤 일정 포인트만 잡으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얘네 지금 서로소냐 서로소가 아니냐를 보는데 이 숫자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보면은 2의 거듭제곱으로만 이루어진 애들, 3의 거듭제곱으로만 이루어진 애들, 그 다음에 2, 3을 다 갖고 있는 애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결국 여기는 2랑 3 같은 소수는 있지만 그 외에 생뚱맞은 뭐 1이라든지 다른 소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소가 되는 포인트는 이놈과 이놈이 붙었을 때, 이렇게 이웃할 때만 서로 소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다른 말로 해서 얘네 세 개는 누구랑 붙더라도 자기끼리 붙든 아니면 이런 애들이랑 붙든 무조건 서로소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가 무조건 서로소가 안 되는 케이스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모든 이웃한 애들끼리 싹 다 서로소가 아닌 거를 원하는 거니까 얘네가 깡패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 위주로 생각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거 세 놈만 원순열로 돌려서 이 팩을 미리 해놓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원탁이 돼 있고 6, 12, 18은 원순열로 배치가 된 상태에서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에는 남은 5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개수를 먼저 설정할 거예요. 개수를. 자,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빵, 빵, 5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014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023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113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2도 나올 수 있어요. 개수를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안 되는 거는 얘네 두 개가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0, 0 여기에만 5개가 깔렸어. 이렇게 5자리가 깔렸어.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제 남은 애들끼리는 여기 중에 하나랑 여기 중에 하나가 붙으면 서로소란 말이야. 근데 얘네를 어떻게 배치하더라도 서로 이웃 나는 게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서로소가 무조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4자리가 되더라도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총 3개, 2개인데 걔네를 넘어서는 개수기 때문에 2, 4, 8 붙으면 지들끼리는 서로소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기 하나에 무조건 3이나 9가 오는 순간 얘네는 서로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 나올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개짜리만 되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 이건 이제 케이스 나눌 거예요. 이렇게 1번 케이스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빵개, 2개, 3개예요. 근데 얘네끼리 누가 0, 2, 3이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니까 이것조차도 일단 3팩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긴 지금 자리가 없는 상태고, 여기 2자리, 3자리라고 해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3자리는 무조건 2, 4, 8 고정이죠. 여기서 3, 9 중에 2개가 나오든 하나가 나오든 하는 순간 여기에 9가 왔더라도 이쪽에서 서로소가 발생해버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2를 갖고 있는 얘네들끼리 붙어야 서로소가 안 되겠죠. 따라서 이 2, 4, 8끼리 자리 배치는 가능하고, 이쪽은 3과 9니까 얘네도 2팩으로 자리 배치 가능할 거라서 이게 끝이겠죠. 그럼 6, 6, 2에서 72가 된다. 이거 72. 두 번째 113 6, 12, 18인데 이번엔 한 자리 한 자리 세 자리예요.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역시나 뭐예요? 이 113이 먼저 이쪽에 배치되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2팩분의 3팩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세 자리니까 무조건 2, 4, 8 고정이죠. 그럼 지들끼리 또 자리 배치 가능하고, 3과 9도 여기서 왔다 갔다 자리 배치는 되니까 2팩이겠죠. 그럼 지워지면서 이번에는 3팩 3팩해서 36만큼이 될 거다. 세 번째 1, 2, 2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이것도 1, 2, 2라는 숫자부터 배치해놓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3, 9는 이쪽이나 이쪽에 몰려 들어가야 되겠죠. 3이나 9 중에 하나가 이겨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하나의 9가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2, 4, 8 중에 하나랑 만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3과 9는 무조건 이 두 세트 중에 하나를 골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이쪽이 3, 9로 골라줬다면 여기서 또 지들끼리 자리 배치도 하고, 그럼 나머지 2, 4, 8은 이쪽이니까 얘는 그냥 생으로 세 자리를 그냥 3팩으로 해도 상관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다 보면은 6, 2, 6이니까 72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쪽에서 36, 이쪽에서 72 해서 여기 다 더하면 180이 되고, 처음에 이 원순열도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곱해주면은 최종적인 답은 바로 360이 됩니다. 미적 24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구하는 문제. 별건 아닌데 구하고자 하는 거 한번 분수 이제 나눠서 보면은 위에 거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나눠서 봐서 요거랑 요거 따로따로 볼게요. 이거랑 이렇게 따로따로 봤는데 얘는 몇으로 가요? 밑에만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그냥 0으로 빠져버리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얘만 구하는 문제로 바뀌고 어차피 AN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식을 조작하면 돼요. 어떻게 조작할 거냐,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써버려. 원래 이거가 붙어 있었는데 얘네는 쏙 빼버리고 새로운 놈으로 붙여버렸죠. 그럼 내가 내 맘대로 곱한 놈은 그대로 나눠줘 버리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놈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놈과 이놈이 서로 지워질 테니까 원래 거 요것만 남겠죠.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얘는 몇이에요? 얘 2로 간대요. 그 다음에 요 놈은 합쳐서 보면 어떻게 돼? n과 n 빼기 1이니까 n제곱 빼기 n이 되고 위에는 2n제곱 플러스 6이니까 이거 리미트 걸어버리면 어차피 이쪽에서 1분의 2로 2만 남죠. 그럼 2 곱하기 2 해가지고 결론 4로 끝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5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의 이제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 뭐예요? SN은 무조건 N에 대한 2차식이고 중요한 건 상수가 없는 2차식이겠죠. 그랬을 때 자, 지금 이쪽에다가 빼기 N을 하고 리미트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1로 수렴해. 중요한 게 있는 게 이런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는 중요한 게 이쪽에서 얘 최고차는 어디냐면은 요 놈이죠. 이거 정확히 말하면 AN제곱이 아니고 루트 A의 N이 최고차죠. 이쪽은 그냥 최고차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N이 되는데 뺐을 때 이 개수가 똑같아야만 수렴해요. 얘가 만약에 2로 컸다. 그럼 이건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고 오히려 1보다 작은 애였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트 A는 1과 같아야 돼서 A는 1이 나와야만 한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유리화 시키면 돼요. 이렇게 유리화 시켜가지고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날려버리면 bn만 남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하면은 밑에는 2가 되고 위에는 b니까 그게 1로 수렴한다. 따라서 b도 2로 간다. 그럼 이제 a랑 b가 다 나왔으니까 sn 자체가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AO 구하는 거는 굳이 일반항 안 구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AO라는 거는 S5에서 S4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 대입하면 25 플러스 10 거기서 4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8 빼버리면 되니까 35에서 24 빼서 답은 11이겠죠. 따라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미적 27번입니다. 자, 이거는 요런 형태 나오면 이제 수원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SN 취급을 해라 라고 하면 끝이다. 요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새로운 수열인 CK라고 한다면 즉 AN, BN이 CN인 상태고 그때 요거가 의미하는 건 C1부터 해서 CN까지의 합, 즉 SN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해요? 1은 따로 구하죠. 그래서 1 플러스 2에서 3 이거는 그냥 따로 구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 C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SN에서 N-1을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여기서 이거 빼면은 1만 남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될 테니까 i의 통분까지 싹 해버리면은 이쪽은 n의 n 빼기 1 얘는 2의 n 빼기 1 얘는 2n 그러면은 뒤에서는 빼기 2만 남고 n제곱 빼기 n이니까 다시 인수분해가 돼서 n 플러스 1과 n 빼기 2 얘가 바로 뭐냐면 cn 즉 an, bn인데 n이 2 이상일 때부터고 n이 1일 때의 c1은 3이었나요? 그쵸? 3인데 그럼 얘는 a1, b1이 3이라는 거고 a1의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1이면 b1은 마3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a에는 등차인지 등비인지 몰라요. 그냥 수열이고 b에는 등차라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 b에는 첫째 항 나왔으면은 얘 일반항 공식으로 b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서 써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게 A2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아무튼 이
A2가 갑자기 0이 아니라는 뜬금 조건이 나왔으니까 2를 대입을 안 해볼 수는 없어서 여기다가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A2, B2가 되는데 이쪽이 여기 때문에 뭐가 돼요? 얘가 빵이 돼버리죠. 근데 얘는 0이 아니래. 그렇기 때문에 B2가 0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일반항 공식 안 잡고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3인 것도 바로 나와버리네. 그쵸? 그럼 따라서 이때 이제 bn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n-1에 3 따라서 3n 빼기 6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쪽에다가 3에 n 빼기 2가 들어오니까 여기 양변에 지워주면은 an이라고 하는 건 3이 넘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 하나 곱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리미트 씌워버리면 밑에는 3n 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바로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자, 집합을 보니까 일단 K가 원소인데 K의 조건이 우선은 정수여야 되고, 요거는 딱 봐도 등비수열꼴이죠.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두 개죠. 첫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범위가 이렇게 되거나. 그럼 이제 첫째 항이 0이라는 건 이놈이 0이라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K가 A인 거죠. 여기서 A랑 이 A 다른 거 되죠. 첫째 항의 의미로 A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공비는 B분의 K 빼기 C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되고, A, B, C가 다 자연수, 즉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보면은 양변에 B를 곱할게요.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양변에 C 더해주면은 K의 범위가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은 자, 어차피 다 자연수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정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정수의 개수를 볼 거야. 이거를 봐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C 빼기 B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B 플러스 C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1씩 증가하는 거 전부 다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개수는 어떻게 돼? 끝에 거에서 처음 거 뺀 다음에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다 지워지고 이게 2B만 나와요. 즉 이게 2B개가 되고, 여기다가 A라는 거 하나까지 추가돼서 2B 플러스 1개인가 싶은데 집합이니까 혹시나 이 A라는 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중복이 되면서 이건 개수로 더 추가가 안 되겠죠. 근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결국 이 A랑 이 B 플러스 C라는 것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버리면 돼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B 플러스 C보다 컸어. 그럼 A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그 말은 A가 따로 뭐라고 해야 되지? 따로 이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할 때, 이 개수 계산할 때 따로 잡힌다라는 거죠. 이 2B개 말고 또 따로 있으니까. 따라서 그때는 NA라고 하는 게 2B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이거인 거니까 2가 넘어가면 4B 플러스 2가 A 플러스 B여서 이때는 A가 3B 플러스 2인 거고, 그때 여기다가 대입해서 C의 범위도 하나 잡아봅시다. 그럼 여기서 B를 넘기면은 2B 플러스 2니까 일단 요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요 놈이죠.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인데, 그럼 일단 요거 A 따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얘네들의 연속된 정수들의 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등차 수열로 생각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1씩 더해져가지고 B 플러스 C까지 있는 등차 수열들이고 총 2B개인 거거든. 그럼 이거는 합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 한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에도 상관없잖아. 그러면은 지워지면서 이게 여기도 지워지고 B에다가 2C 플러스 1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만큼 따로 더하면 되는데 그 A가 바로 뭐예요? 3B 플러스 2니까 얘로 더한다면 이 전체의 합이 68이라고 한 거죠. 그럼 지워져서 66 되고, 얘도 전개하면 2BC에다가 플러스 B인데 3B까지 있어서 4B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 또 2로 나눠서 이렇게 되고, 어차피 B랑 C도 자연수니까 여기서 B로 묶어버리면 얘가 부정방정식처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순서쌍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C가 자연수면 C 플러스 2는 최소 3 이상의 수니까 이거는 탈락. 그렇다면은 B는 1, C는 여기서 31, 여기서는 B는 3, C는 9, 그 다음에 B는 11, C는 1. 이렇게 세 가지 순서쌍이 되죠. 근데 우리 아직 체크 안 한 게 뭐야? 요거 체크해야 돼요. C가 2B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선 말도 안 되죠. 탈락.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되냐? 이쪽은 9고 이쪽은 8이라서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이쪽에서는 B가 11, C가 1이고 A는 몇이었냐면 3B 플러스 2였으니까 35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A, B, C의 순서쌍이 하나가 잡혀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세 개 합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일단 여기서 구한 건 세 개의 합을 해봤을 때 47이 뜨는 거죠. 언제냐 이게 A가 B 플러스 C보다 커서 A가 따로 포함이 안 돼서 따로 계산될 때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A가 B 플러스 C 이하여가지고 아까 그 집합의 원소가 이거부터 여기까지였고 이 사이에 A가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중복되면서 개수가 그냥 2B개가 됐던 거죠. 근데 얘가 2분의 A 플러스 B였으니까 이번엔 2가 넘어가서 A랑 B가 이번엔 요런 관계가 되는구나. 그리고 역시나 여기다가 3B를 한번 넣어버리면 양변에 B 하나씩 날렸을 때 C는 2B 이상이다 라는 것도 잡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모든 원소 합을 할 때 아까처럼 A를 따로 안 더하니까 얘네가 끝인 거죠. 그냥 얘네가. 그럼 요게 그냥 끝이란 얘기죠. 따라서 B에다가 20 플러스 1 한 개 68이 된다 라는 건데, 그럼 역시나 부정방정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무조건 홀수죠. 근데 68이라고 하는 게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68의 약수 중에서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1과 17밖에 없거든. 근데 또 C가 자연수다 보니까 얘가 1이 될 수는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럼 그때 B는 4가 되는 거고 2C 플러스 1이 17이니까 C가 8인데 그럼 여기가 딱 맞아떨어지죠. 여기도 8 여기도 8이니까 등호가 있어서 상관없다. 그럼 그때 A는 B의 3배니까 12가 돼서 이때는 3개의 합을 하면은 24가 되겠죠.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의 합을 물어보는 거라서 더하면 71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9번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좀 어렵다기보다 좀 지저분한 문제예요. 자, 일단 보면은 이거 2차 부등식을 볼게요. 그럼 요거 2차 함수를 싹 봤을 때 얘는 축이 2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요 x값이 2n 플러스 1이죠. 근데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즉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하나래요. 근데 얘도 정수기 때문에 오로지 딱 이 2n 플러스 1만 포함돼야 되고 남은 2n이나 2n 플러스 2부터는 바깥에 있어야만 하겠죠.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2n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있겠죠. 요거 이게 일단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2n을 대입한 거 그러면은 4n 제곱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 2n을 대입한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여기서 an의 범위를 좀 잡읍시다. 자, 요놈 보니까 2로 묶으면 요거기 때문에 역시나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하나만 나와서 걔를 넘겨버리면은 그냥 요렇게 될 거고 이쪽은 얘네 바로 싹 다 넘길 텐데 그 전에 한번 계산해 주면은 이거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4n이 넘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AN은 결국에 얘는 또 풀면 이거니까 딱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그 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정도 잡은 다음에 이제 얘를 볼게요. 상수 PQ가 있고 Q는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딱 봐도 위에 거를 유리화 해보고 싶으니까 유리화 바로 들어가면 제곱 빼기 제곱했을 때 분자에는 4n만 남아서 4n에다가 n의 p제곱이 있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래에는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리화 한 거 요놈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제 걔를 리미트 보냈을 때 어떤 q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놈들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거라곤 an의 범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an의 범위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얘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an 플러스 4n은 양변에 이제 4n만큼 더해주는 거니까 4n제곱 플러스 8n이 되고 이쪽은 4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 거기다 루트가 있고 an의 루트 씌운 거는 그냥 그 자체로 또 루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둘을 더한 거는 얘네끼리 더한 거니까 이거랑 이거 사이인데 자 어차피 n 무한대로 보낼 거고 우리 어차피 최고차항만 중요하잖아요. 그럼 최고차항만 보면은 여기서 2n 여기서 2n 둘의 합이니까 4n 이쪽도 어차피 2n 더하기 2n이면 4n 따라서 요놈의 최고차항도 그냥 4n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됐고 두 번째 얘도 봅시다. 그러면은 an이 현재 요거니까 요거였으니까 다소 귀찮아. 그냥 좀 지저분한 문제라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럼 an 플러스 1이라는 건 다 n 플러스 1을 먹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냥 다 먹여버리자.
그러면 이쪽만 한번 계산해주면 n제곱 2n 1이었으니까 4n제곱에 8n에 4에다가 4n과 4를 더해서 4n제곱에 12n에 8 그리고 뒤쪽은 어차피 1만큼만 큰 거니까 4n제곱에 12n에 9가 될 거고 지금 또 an 플러스에서 an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해주면은 부동호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줘 버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를 더한 8n 플러스 7 얘랑 얘를 더한 8n 플러스 9 사이에 있고 역시나 최고차항만 따진다면 이거는 8n짜리가 될 거니까 그놈의 제곱이면 이제 64n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최고차항만 따졌을 때 얘랑 얘랑 곱하면 256의 n의 세제곱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n 리미트로 보내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얘 무조건 3이어야 되죠. 따라서 p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어차피 세제곱 n의 세제곱이니까 요 개수를 보면은 q는 약분해서 64분의 1이 된다. 그냥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범위 잡아서. 따라서 PQ를 곱하게 되면 둘이 곱하면 32분의 1인데 그거 분의 1이니까 다시 역수로 최종적인 답은 바로 32가 되겠죠. 미적 30번입니다. 그나마 제일 좀 어려웠던 문제기는 한데요. 이것도 n이 걸려있는 것만 잘 보면 돼요. n이 걸려있는 거는 요렇게죠, 요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3과 절대값 fx 둘의 대소 비교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갑시다. 첫 번째, 만약에 절대값 fx가 3과 같았어. 즉 fx가 3이거나 마3이었을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fx가 3일 때 그리고 fx가 마3일 때부터 생각을 한다면 그때 각각 gx는 자, 첫 번째로 fx가 3이라면 여기 다 3이겠죠. 여기 전부 다 3이죠. 그럼 밑에는 3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고 위에는 3의 n 플러스 1에다가 이쪽은 3 곱하기 이거니까 3의 n 플러스 2가 되고 전부 다 약분을 해버리면은 이쪽은 1만 남고 이쪽은 3 남고 이쪽은 9 남겠죠. 그럼 2분의 12니까 이때는 6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마3이라면 역시는 여기는 그냥 절대값이니까 3이고 여기만 이제 마3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똑같이 1 플러스 1에다가 여기 3까지 맞고 이쪽 9가 맞는데 마이너스 9가 되면서 얘는 2분의 마 6이어서 마3이 될 거다. 그럼 세 번째, 절대값 fx가 만약에 3보다 작았어. 즉 fx라고 하는 게 이제 얘가 이거니까 다르게 말하면 마3에서 3일 때 그때는 어떻게 돼? 여기 비교할 때 이쪽이 어차피 날라가 버린다. 그럼 어차피 이쪽만 남는 거죠, 이쪽만. 그러면 여기서는 또 지웠을 때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3fx만 남는 형태가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절대값 fx가 이번엔 반대로 3보다 클 때, 즉 fx가 마3 이하이거나 3보다 큰 상태일 때. 이하라고 했네. 미만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또 반대로 오히려 이쪽이 0으로 날아가 버리는 꼴이죠. 없어지는 꼴. 그럼 결국 얘만 남으니까 뭐예요? 약분하면 절대값 fx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gx라고 하는 애는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원래 fx가 그냥 1차함수 어떤 직선이래요. 그럼 어떻게 생긴 직선인지 모르겠으니까 자 얘를 가지고 한번 볼 텐데 그냥 fx를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럼 분명히 이 사이에는 자 이렇게 y는 3이라는 애도 있을 거고 y는 마3이라는 애도 있을 거야. 그때 우리는 gx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자 fx가 일단 3일 때는 gx가 6이래요. 여기가 우리 그냥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럼 여기는 베타 컴마 3인 거고 여기는 알파 컴마 마 3인 건데 fx가 3이라는 거는 지금 x가 베타란 얘기랑 똑같죠. x가 베타일 때가 딱 fx가 3인 거니까 그럼 그때는 gx는 6을 찍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베타 컴마 6을 찍는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예요? x가 알파라는 건데 그때는 마3을 찍는데요. 그럼 알파는 딱 마3이었으니까 얘는 그대로 찍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자 fx가 마3하고 3 사이라면은 이쪽을 말하는 거죠. 즉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는 얘네를 갑자기 3배로 끌어올리겠대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이에 뭐 어딘가 x축도 있겠죠. x축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거 기준으로 요 놈을 기울기 3배로 늘려버리니까 쓱 늘려서 뭔가 쭉 올라가가지고
그럼 얘가 어디까지 찍는 거예요? 베타일 때 딱 9까지 찍혔죠. 그 다음에 얘도 쭉 늘려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또 알파 콤마 마 9까지도 찍는 애가 되겠죠. 딱 이 기울기를 정확히 3명만큼 늘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 fx가 이제 마지막 범위, 이때는 요 구간과 요 구간인데 그때는 그냥 절대값 fx를 하겠대요. 그럼 얘는 어차피 이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바꿀 거 없이 그냥 쭉 이어서 가겠네요.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절대값 fx고 여기 알파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바뀌겠죠. 알파 콤마 3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의 직선이 뒤집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는 형태로. 그럼 지금 이 파랗게 그린 애가 바로 GX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GX라는 그래프랑 기울기 일자리인 이 그래프랑 i에 만나는 점이 없도록 하는 t의 범위가 딱 11대 한 번 하고 k 이하에선 정부래요. 그럼 생각해봐. 이거 어차피 쭉 계속 늘어뜨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t가 엄청나게 컸다고 하면은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계속 내려가다가 어떤 점에서 뭔가 이렇게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이런 것도 지금 그림상에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딱 이게 요거를 지날 때 얘도 같이 지나는 그래프가 바로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라면 이때 딱 한 번 교점이 안 생길 수 있죠. 이거 위에는 바로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또 교점이 안 생기려면 얘랑 적어도 평행하거나 이쪽 그래프가 기울기가 조금 더 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딱 한 번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만나겠죠. 계속 만나다가 또 언제 가능할까?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지날 때부터는 쭉 되는데, 자, 여기서도 조건이 뭐예요? 얘랑 기울기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이 오히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얘 기울기 1이고 얘 기울기 1인데 여기선 조건이 뭐였어? 이거 기울기 그냥 m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쪽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둘이 안 만나. 근데 여기서는 둘이 조건이 뭐야? 얘랑 안 만나려면 m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안 만나. 두 개 동시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m 값은 1로 확정이라서 그 m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fx라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죠. 왜냐면 이 그래프가 원래 fx 그래프였거든. 따라서 이거 원래 이 fx 그래프였죠. 그래서 이 fx 그래프는 무조건 기울기 일자리여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딱 이 케이스가 뭐가 돼야 돼요? 정확히 t가 11대다 보니까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10이 되는 거라서 거기다가 베타, 9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9랑 베타 대입하게 되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쪽에 알파, 3은 얘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 이게 바로 원래 fx 그래프니까. 그러면 fx 그래프도 식 끝났죠. fx라고 하는 건 기울기 1에다가 이 마1, 3을 지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서 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가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k인데 k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이쪽이었죠. 이쪽 지날 때의 얘가 x 플러스 k인 건데 알파가 현재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면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따라서 물어보는 거는 f-2고 fx 자체가 x 플러스 4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답이 2가 됩니다.